1979년 그 역사적인 해에 왕 실장은 알고 있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1979년 당시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시절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당시 있었기 때문에 최태민 보고서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74년도에 그 법무부 검사로 있다가 종정의 당시에 대공수사 과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다음 청와대로 가서 청와대 법률비서관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 보면 74년도에 이제 8.15 때 이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최태민 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박근혜 당시 영예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알게 되면서 또 적극적으로 관계하는데 그때 특히 77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친국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79년도에 최태민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상황 속에서 보자면 일단 이 김기춘 실장이 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물론 직접적인 수사를 하거나든지 뭐 다뤄본 적은 없지만 당시에 아주 국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던 이 최태민 씨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관심 사항이었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민영수 원장님, 결국은 최태민 보고서를 알면 당연히 최순실 씨도 아는 거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모를 리 없다는 의혹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이어져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명석하고요. 그다음에 이 촉이 흔히 하는 말로 촉이라는 게 보통 발달된 분이 아니고 늘 보이죠. 초임 검사가 최고의 권력의 핵심부 중앙정보부 청와대 쭉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고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그 흐름을 모르겠습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최순실 씨는 너무 20대 후반이고 너무 어려서 그 힘의 균형에 있어서 모를지 몰라도 최태민 씨 일가에 대해서는 쫙 깨고 있었고 최태민 씨 일가와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뭐 역사의 산 증인이다. 모를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일관되게 딱 잡아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시죠. 최 씨를 본 일도 통한 일도 전혀 없어요. 그거는 뭐 하늘에 맹세합니다. 최 씨 그 가족을 뭐 최순덕 뭐 이렇게 아무도 모릅니다. 정윤회 씨는 뭐 또 모릅니다. 그분도 내가 본 일도 없고 통한 일도 없고 만나본 일도 없어요. 맹세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말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나는 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았고 실장 발령이 나자 삼청동 공간에 갔다 나온 거 외에 네, 지금 하늘의 맹세코 전혀 모른다고 답변을 하고 계신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 대통령의 인연이 40년 됐고 또 공교롭게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인연도 4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김기춘 전 실장의 첫 번째 인연은 장학금이었어요. 장학금이 뭐냐면 대학원 시절에 정수장학회 아시죠? 이정수와 그 박정희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의 전신이 5.16 장학회라고 있습니다. 그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의 첫 번째 출발이거든요. 자, 그 출발은 그렇다 치고 일단 그 개연성, 최순실 씨를 알 수 있는 개연성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최순실 씨와 관련돼서 몇 가지 보도를 보면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미인 인사가 있고 또 그 인사가 거꾸로 이 최순실 씨가 민 인사가 있었습니다. 모 비서관의 경우. 그런데 결국 최순실 씨가 민 비서관이 안 됐어요. 그 홍보 쪽 그 비서관인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거꾸로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거의 결재해서 올렸는데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물론 비서관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했답니다. 청와대에서 이건 김기춘 비서실장이 올린 인사까지도 안 되는 게 뭐 때문이야. 그리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됐는데 이건 누가 도대체 한 거야. 이런 어떤 웅성거림이 청와대 내에 있었다는 게 전언이거든요. 그런데 비서실장만큼은 내가 올린 사람이 안 됐을 때 그게 무엇 때문이다라고 몰랐을까요? 그걸 알 위치나 혹은 자기가 하나의 어떤 권력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비서실 내에서 그런 어떤 전원들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알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는 거죠. 김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이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최태민 일가를 안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 공세와 빌미를 생각해서 진짜 하늘의 맹세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늘의 맹세코까지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말은 그러겠지라는 사람들이 그런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뭐 아까 앞서서 여러 패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최태민이나 최순실을 그 김기춘 전 실장이 모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중정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79년도에 그 김재규 그 당시에 중정부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다 보고를 했잖아요. 최태민 어떤 비유 사실에 대해서. 그럼 그 당시에 사실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중정에서 중정 정보국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김기춘 실장이 과연 모를 수 있느냐? 이건 뭐 납득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문체부 인사를 할 때 특히 유진년 전 장관이 그만둘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나쁜 사람이랄지 그 다음에 문체부 그 이후에 문체부 장관이랄지 대통령 수석이랄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김기춘 시장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왜 그렇게 했을까를 보면 결국 차은택이 있고 최순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연결고리를 보면 이게 최순실 씨를 몰랐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수사가 진행이 되면 연결고리는 반드시 나오고 아마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7인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만들었던 그렇죠. 원로 7인방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이 사실 좌장격으로 계신데 이 김용환 전 장관이 지금 이제 편찬하셔서 상당히 이제 어려우신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언론과 만나서 증언한 게 있습니다. 2014년인가요? 3년인가요? 아마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대통령을 직접 호텔에서 만나셨다는 거죠. 예. 만나서, 그 대통령 되기 전이군요. 만나서 대통령한테 그런 건의를 했답니다. 자, 이제는 최태민의 그림자를 지우셔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제 건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당시 박근혜 후보가 그러려고 나를 지원하셨나요? 그동안? 이런 말을 하려고 나를 지원하셨나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예. 그 뒤로부터 자기는 한 번도 대통령과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연락 온 적도 없다는 거죠. 7인회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이 최태민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차단하려고 해서 움직이 끊었다는 것인데 예. 당시 7인회 모임에 있었던 분들 다들 물어봐도 다 최태민, 최순실에 모르는 분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이 권력의 기본적인 핵심이라는 게 결국 이제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2007년도 경선 때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항상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 과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김기춘 실장이 하늘의 맹세코 모른다? 과연 그걸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좀 거짓말 하셔도 좀 웬간하게 하셔야지 저렇게 적극적으로 거짓말 하면 저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저렇게 모른다 딱 잡아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무죄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법률가 최고의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부족, 법대로 대라, 증거를 대라. 그래서 많은 상황들이 그냥 우리가 정황들은 있지만은 증거 불충분해, 증거 부족, 무죄라는 게 법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성한종 사건 때도 김기춘 비서실장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증거 없으면 무죄예요. 그러니까 실정법상의 무죄를 항상 준비하는. 그때도 성한종 게이트 때도 막 언론에서 막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다 받은 다음에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네.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최고의 법률가로서 하여튼 법상 무죄를 항상 준비하시는 분 같아요. 예.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이 사실 처음에 최순실 게이트가 문제될 때 그때는 대두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두되는데 왜냐하면 연결고리에 대해서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안종범 전 수석도 마찬가지고 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최순실을 아예 뭐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다. 뭐 아니면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본 적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전혀 모르고 정말 펄펄 뛰는지 우리는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기춘 전 실장도 마찬가지고 안종범 전 수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최순실 씨와 한 번이라도 만난 게 있다던가 서로 알고 지냈다고 하면 이제까지 했던 김기춘 전 실장의 행동 자체가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 설명이 되고 연결고리가 다 이게 그전 때는 뭐 생각할 때 막혔던 부분 자체가 다 연결고리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일단 모르쇠로 가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김종 전 차관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나는 그곳에 갔더니 뭐 최순실 씨도 있고 뭐 김기춘 비서실장 뭐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종근 그렇습니다. 실장님. 네.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지난주부터 청와대 기류가 좀 바뀐 것도 이걸 다 김기춘 실장이 좀 어느 정도 뒤에서 핸들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아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이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어떤 기획이 없다면 지금 완전히 하나씩 원 스텝, 투 스텝 이렇게 청와대라든지 혹은 새누리당이라든지 혹은 전 청와대, 그러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총리 갑자기 나타나서 정홍원 총리가 이렇게 해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 플랜 B, 만약에 최순실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 나서서 수습을 어떻게 한다까지도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정치하게 하나의 그런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정홍원 총리까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정말 어떤 시나리오가 없다면 그분이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몸통이 도대체 몇 개인지는 몰라가지고요. 김기춘 실장도 왕 실장도 그 중에 하나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